자, 건설주를 보게 되면 일단 KCC 건설을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앞전에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봐야 돼요. 자,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런 거래량 들어온 위치가 이렇게 높은 데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높은 데면 이거는 낮은 데서 들어왔죠. 낮은 데서 빵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누군가 세력 형님들의 개입이 있는 거죠. 왜? 야, 재개발 재건축도 할 거고 건설회사 좋아질 거야. 엄청 이쁜 차트예요. 엄청 이쁜 차트인데 이 친구가 원래 제일 좋은 건 240일선 찍고 나가면 누구나 쉽게 살 수 있게 엄청 좋은 위치가 되는데 잘 안 찍어요. 여기 한번 찍었거든요. 여기가 웨스트 타임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좀 웨스트 타임이고 우린 여기서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지지부진하긴 해도 잘 올라가고 있죠. 이 공간을 갖고 월봉으로 끌고 오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변곡점 여기가 돼요. 이걸 뚫었다. 이걸 뚫었는데 다음 달에 요 위에서 출발한다. 그럼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14,000원대까지. 이게 원리예요. 하나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데 대량 거래가 대바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세력분들이죠. 이분들이. 그죠?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팔 수도 있지만 뭐 손해보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KCC 건설은 추세가 좋고 잘 살아있는 거예요.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꺾일 수는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뭐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거나 안 좋거나 그러면 쭉 꼬리 달고 떨어져요. 또 그럴 땐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땐 저도 안 되고 세계적으로도 안 되고 외국인들도 안 돼요. 그런 일이 터지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가 되죠. 이런 친구들이 빵 상한가 때리는 거예요. 종목을 살 때는 이런 종목을 사야 되는 거고 자 신세계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에서 좀 밀리긴 해도 월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뚫어주는 20기선을 돌파해주고 있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좋고 추세가 턴이 돼 있죠. 우리 추세 턴했어. 이렇게가 됩니다.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 주봉에서 5주선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는 음봉 그려주고 있죠. 일봉에서 하는 일은 매수매도 타이밍 잡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주거나 이전 저점 오거나 20일 넘으면 사야죠. 깨면 손절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20기선 위에 있는데 땅 올라가면 45,000원까지 가요. 그러면 한 23, 4% 나올 거예요. 수익률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라이온캠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20건 뚫고 나가고 있죠. 추세가 전환이 돼서 턴이 되고 있는데 인테리어 관련주죠. 건설 관련주자. 주봉에서 잘 지켜주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일봉에서 보니까 자, 우상향으로 뻗어가고 앞전에 거래량 들어와 있죠. 사면 이 친구를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음봉 때 이때 사라고 그랬죠. 오늘의 음봉 저점이 좋은 자리고 사는 게 좋은데 하필이면 또 시간에 올라갔죠. 아마 갭 뛰어서 갈 거예요. 월요일날 지금 전체적으로 NX나 이런 게 상한가를 가 있기 때문에 갭을 뛰어서 올라갈 때는 쫓아가 사지 않는 걸로 분명히 눌림목 줍니다. 똑같은 차원으로 남광토건도 역시나 바닥에서 뛰어나가는 분위기고 가장 강력한 매물대인 20기선 맞았죠. 첫째 목표가예요, 이게.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내가 어디서 살 건가 한번 결정하면 돼요. 5일선 근처에서 하면 돼요. 깨면 손절하고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죠. 이분들이 세력분들이죠. 세력님들. 세력 형님들이라고 할게요. 세력 형님들이 작업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음봉에 사면 돼요. 세력 형님들이 작업할 때 같이 사야 되는 거예요. 세력 형님들이 안랩처럼 자 세력 형님들이 안랩처럼 작업하는 월봉 저기 높은데 자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세력 형님들이 작업하는 여기서 같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끌고 그대로 건설주로 오면 남아토건 세력 형님들이 작업한 이런 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래야지 수익이 납니다. 신세계건설처럼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는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랩처럼 날아가면 여기서 같이 팔면 돼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안랩을 최고점에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어요. 엄청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조금 조심해서 보는 게 항상 이 세력의 패턴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대원을 보겠습니다. 역시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고 돌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건설주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주들이 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범양건영도 대단하죠. 이 친구. 대단해요. 이제 좀 밀려줬으면 좋겠는데 꽤 많이 올라와서 3,000원짜리가 벌써 이제 10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줄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240일선까지 오거든요. 20일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만나고 이런 자리 사야 돼요. 물론 뭐 이제 올라갈 수 있기도 한데 좀 신의 영역 같고 신원종합 개발인데 이 친구는 어째 강하게 뚫어놔서 자리가 좀 높아요. 자리가 5일선 기준이나 이런 데인데 들어갈 만한 자리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신세계건설처럼 월봉에서 이렇게 이식해서 지금 막 뚫어주는 자리면 좀 겁내지 않고 들어갈 만한데
이렇게 자리가 높으면 어디서 사야 될지 애매해요. 어디서 사야 될지. 240일선까지 기다리기엔 안 올 것 같고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래도 5일선에서 딱 사면 되겠는데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 좀 잘하시는 분들 같으면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요. 그럼 뛸 수 있어요. 건설주 뛸 때 다 같이 움직이니까. 다 같이 움직여요. 자, 오늘 기어이 3일기업공사가 사고를 쳤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차트가 굉장히 귀한 차트예요.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좋다고 그래서 정답은 아니에요. 자,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틀리니까 이때 241선을 깨놓고 지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쭉 밀어놓고 옆으로 갔는데 다중바닥 그려놨는데 여기 특이한 현상 하나가 있죠. 대량거래가 빵 들어왔죠. 이렇게 이분들 두 개가 그래놓고 밀었죠. 아까 똑같은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이 친구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240선 찍고 나갈 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물론 당연히 깬다거나 해서는 손절인데 이런 차트에서 이거 깨기가 힘들거든요. 안 깼죠. 그러니까 오늘 18%가 날라갔습니다. 날라갔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친구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매수한 종목이고 그럼 목표가가 어디냐? 바닥에서 뛰어나가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뛰어나가고 20개월선 뚫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주식은 20개월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고 뚫어줄 때가 제일 좋아요. 목표가가 여기에 8,000원대. 아직 안 왔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가 좋죠. 일봉에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종가 훼손 안 하고 또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8,000원에 뛰다가 꼬리 맞고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매도하면 돼요. 1차 목표가니까. 더 가요. 더 가는데 1차 목표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졌다가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참고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땅 뛰면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샀으면 한 3일 만에, 3, 4일 만에 수익이 거의 한 3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쉽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 이렇게 되진 않는데 그만큼 대량 거래가 들어온 거를 반드시 보고 있어야 돼요. 이걸 정확히 보여준 게 자꾸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완전히 머릿속에 익혀 오셔야 돼요. 자, 이게 서암기공업이죠. 오늘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지만 아주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앞에서 터졌죠. 그래놓고 밀어놨습니다. 근데 또 터졌죠. 자, 그러면 이 친구 관심 가져야죠. 눌림목 줄 거예요. 매수해야죠. 왜? 세력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이 친구 작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작업을 높은 데서 안 하죠. 낮은 데서 하죠. 세력들도 주식 싸게 사야 되니까 어디서 파냐? 안랩처럼 여기서 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월급 높은 데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희건설은 1차 목표가 찍었고 여기가 1차 목표가예요. 여기 찍은 거예요.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게 맞는데 조정이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한 240일까지 눌러줄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를 보고 있다가 매수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실밥 때 하는 일이 맨날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음봉으로 떨어졌지? 어떤 친구가 살 자리 왔지? 이런 걸 보니까 매일매일 실방 참여하셔서 원래 제 실방 제 실방 참여 안 하셔도 좋으니까 항상 본인이 체크하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주도주로 돼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눌림목을 주고 있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걸로 이제 이 대형주들은 사실 주식 대표주들이거든요.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DLH 다 대표주들인데 사실 지금 어째 날라가면 시청자들 잘 알지만 삼성전자보다 휴대폰 대표주보다 휴대폰 부품주들이 더 빨리 날아가죠. 자, 그런 것처럼 중소형 건설주가 더 빨리 날아갈 수 있어요. 움직이면 이 친구들이 더 빨리 뛰어나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기업공사가 빨리 움직인 거고 KCC건설, 신세계건설, 라이온캠텍, 남아토건 다 전부 다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걸로 하고 대표주가 못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갈 수는 있는데 소형주보다는 이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고 이 건설주랑 항상 한통 속이 제가 인테리어 관련주라고 그랬죠. 건설주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건 인테리어 관련주의 흐름이 좋아지는 거고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시간에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음 주에 쫓아가서 하면 안 돼요. 뭐 상한가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 자, 벽산이 4%, 하츠가 4%, NX 상한가, 한국가구 상한가, 대림비엔코 2% 아까 다 보여드렸죠. 이 친구들을 쫓아가서 하면 안 돼요. NX가 쫙 쫓아가 샀다. 그럼 NX 먼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차트가 이뻤냐면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월봉에서 자, 추세가 전환이 되죠. 가장 중요한 20개월 뚫어주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러면 20개월선 깨지 않는 한 매수라고 그랬죠. 여기에 여기 일봉에서 여기 옆으로 가는 이 구간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제가 계속 그려드렸죠. 그러니까 날라갔고 상한가 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3일기업보다 사느냐고 못 사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주봉에서도 이제 20선 맞았거든요. 쭉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매물대 맞고 무조건 떨어져요.
어디서 사냐면 되냐면 다음 주에 올라갔다 꼬리 달고 20선 지켜주잖아요. 이때 사면 돼요. 이때.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벽산 하체도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벽산도 보시게 되면 자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역시 이식해서 뚫어주고 N자 형태로 제일 잘 올라가는 패턴이죠. 그리고 주봉에서 보거나 일봉에서 보게 돼도 추세가 이쁘기 때문에 이 5주선 돌파 한착, 20주선 돌파 한착은 엄청 이쁜 거죠. 자, 일봉에서 봤을 때 역시나 이렇게 추세를 잘 지켜주는 위치였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가구동 상한가 같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벽산하체 NX가 다음 주에 갭을 띄어서 갈 거예요. 뭐 이 5%가 됐든 6%가 됐든 7%가 됐든 띄어서 갔을 때 무조건 사지 마세요. 그날 상한가를 간다 해도 성상개미TV가 쫓아가 사지 말라고 안 샀더니 상한가를 갔네. 그렇게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날라가면 날라가는 대로 내비두면 자기가 알아서 눌림목 주러 와요. 그럼 우리 그때 사면 돼요. 무리하게 쫓아가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같은 한통속이에요. 시멘트주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한표 시멘트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이슈가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불안불안하긴 한데 역시나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죠? 살아있고 주봉만 잘 보고 있으면 돼요. 다음 주에 우선 찍으러 왔다. 매수 타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이 자리가.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200선이 깼기 때문에 이거 안 깨길 바랬는데 21선까지 올 확률이 있어요. 그럼 제가 실방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친구 21선 왔으니까 내일 같은 날 이거 깨지 않으면 매수. 그럼 그 다음날부터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인테리어하고 건설이 날아가는데 시멘트가 안 날아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료 사료가 날아가는데 식품이 날아가는데 수산이 안 날아갈 리가 없잖아요. 수산이 날아가고 농기계가 날아갈 거기 때문에 건설하고 인테리어가 날아간다? 그럼 시멘트 페인트 날아가야죠. 그죠? 당연한 거죠. 자, 상하 페인트를 보면 월봉에서 역시 중요한 거예요. 이식견은 잘 지켜주고 있죠, 지금. 그럼 잘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는 주봉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어 있는 거고 일봉에서 지금이 매수 타임이란 얘기죠. 이 자리가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죠. 그래 놓으면 NX나 이런 것처럼 뻘쭘하게 확 날아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단 월봉에서 20개월선 가격이 9,700원대이기 때문에 이걸 깨게 되면 꼬리 달고 떨어지죠. 여기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내가 손절 타이밍을 잡을 때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주식을 매수해도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샀다가 그냥 아무 때나 손절하는 게 아니고 또 자리도 안 깼는데 얼른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거를 계획을 잡고 들어가서 딱 이렇게 실행하시면 돼요. 뭐 가끔 빗나갈 수도 있어요. 뭐 원래 여기서 다 먹기로 했는데 좀 잘 안 되면 2, 3%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이러한 계획 없이 그냥 순간 쫓아가 산다거나 뭐 순간 눌림목 줬다고 확 산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대응이 안 되죠. 이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무조건 대응의 영역이고 계획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덕 신공항 관련주를 보면 덕신하우징이 날라갔기 때문에 이 친구도 무조건 사시면 안 돼요. 날라갔어요. 시간의 상한가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죠. 이때가 제가 제일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죠. 이때부터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20% 30% 먹는 거예요. 그게 KCG 건설이죠. 그죠? 삼일기업공사고. 자, 홈센터홀딩스도 물론 이 친구도 지금이 이렇게 땡땡이 옆으로 그려질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사서 순위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손절 라인 오기 전까지는 뭐 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정 못 버티겠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도 한번 하고 목욕도 한번 하고 뭐 친구들마다 놀다 보면 오늘 하루가 지나가요. 이 자리만 안 깨면 그럼 뻘쭘하게 시간에 상한가가 있다든가 다음날 날아간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가덕신공항에서 연결이 돼 있고 추세가 좋잖아요. 잘 살아있잖아. 주식은 추세가 살아나 있을 때 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차트는 정확히 해석을 하고 사야 되고 또 하나가 손절 라인 정해놓고 계획을 주고 사는 게 맞습니다.